당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고개 돌려둔 상황입니다. 강하게 치고 나갔던 대형주들이 상승분을 조금 빠르게 반납하고 있는 현상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주말을 앞두는 숨고르기 현상도 돋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출발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상승 부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5% 이상 올랐던 점들이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 맞으면서 1% 정도 상승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카카오 쪽은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약세로 고개 돌린 상황이고요. 금융주 비교적 강하고 조선 섹터 강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엔터사들인데요. SM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엔터사 전반이 강세이고요. 그 밖에는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에서 오늘 강세 돋보입니다. 실적 잘 나온 중소형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가 유달리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시장의 특징들 머니맵 통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 한 주간 기관 수급이 어땠는가를 열어보고 시작하는데 확인해 보시죠. 사모펀드와 연기금 측에서 이번 주 뭘 샀는가 확인해 보시면 분홍색 쪽은 다 이제 뷰티 쪽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나스미디어, 제일기획 이런 광고 쪽도 돋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전공정 종목들도 확인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어떤 걸로 꼽으셨어요? 일단 이 수급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초입에서 주도주를 포착하기 위함인데 네. 최근에 시장의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좀 감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간 이제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수급 유입이 저는 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반도체나 화장품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접근하기가 변동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내공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에 흐름 정도를 짚어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훈풍을 불어왔고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인데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분기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레이저티닙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진행하는 임상 결과가 하반기 에스모 회에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결과를 좀 데이터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는 일단은 좀 센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인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레이저티닙 기대감에 7월 한 달간만 한 20% 이상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이 종목만 치고 나가면은 이게 뭔가 바람이 분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할 텐데 네. 지금 이 외에도 사실 미국의 빅파마들에게서 비만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정복을 못할 것 같았던 비만 관련된 치료제 쪽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주목받는 신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2017년 이렇게 뜨거웠던 때에 과거 항암 신약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의 시장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AI가 좀 묻어 있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만 치료제의 주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지금 나와 있는 주사제로는 1일 1회를 맞거나 아니면 주 1회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다 주사 맞기 싫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맞는 독감 주사도 싫은데 그래서 월 1회 또는 월 2회, 이 2달에 한 번 정도를 맞는 어떤 이제 그 펩타이드 반감기를 줄여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장품도
과거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게 네. 아니라 중소형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섹터가 쉬면서 트렌드가 그만큼 변한 거고 제약바이오도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펀더멘탈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적인 모멘텀이 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지금 이제 바이오가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기회를 찾는 지금 여의도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ETF 쪽에서 패시브 말고 액티브 쪽으로 바이오 ETF 상장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ETF의 강자인 삼성 쪽에서 지금 액티브 바이오 ETF 준비 중이고 타임폴리오도 뭐 ETF 쪽에서 긍정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고 신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핫한 의료기기 섹터만 딱 모아놓은 ETF 없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 ETF도 과거의 바이오 말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ETF 종목들을 담은 ETF가 지금 나오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소외되었던 이제 쏠림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쏠려서 더 소외되었던 쪽이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 쪽 그동안 소외됐었다라는 매력과 함께 뭐 일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ETF, 특히나 액티브 ETF가 어제 하나 상장했고 또 8월에 상장이 예정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기대감도 유입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심을 두고 한번 수급적인 방향 잘 추적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광고 쪽이요. 메타나 이제 구글 실적 봤을 때 생각보다 광고 매출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 기업들이 돈을 쓰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선 포착이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일단 이제 빅테크들 특히나 이제 구글과 메타의 실적 추이를 제가 이제 꼽아왔는데 확실하게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집행 그 자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마케팅, 동일한 금액으로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빅테크들을 더 선택을 하게 되는 네.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바라게 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광고 업황이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고 그게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2분기 국내 광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일부 기업들 지금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기관 수급에서 광고주들이 바스켓으로 지금 그 광고 관련주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쪽이 이제 중소형 화장품 쪽이거든요. 네. ODM 이런 쪽이고 중소형 화장품, 인디 브랜드의 약진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수급이 세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 쪽하고의 공통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저는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밸류가 싸요. 밸류가 싸서 기관들이 담기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업황이 최악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밸류에이션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만약에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맞다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섹터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것을 좀 포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관심이 가네요. 1분기 실적 때 중소형 화장품 실적에 초점을 맞춰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광고 기업들의 데이터를 잘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영향권에 있는 종목을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주신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바닥 찍었다.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 내내 빌빌거린 주가였어요. 맞아요. 네. 7월 때까지 안 좋았다가 8월에 갑자기 뭔가 비타민 처방을 받은 듯이 올라섰단 말이죠. 아프리카 TV의 변화 좀 짚어주세요.
일단 아까 이제 앞서도 수급으로 말씀드렸듯이 광고 업황이 살아나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실적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고요. 아까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가 광고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다. 하반기에는 턴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현재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를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일단은 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236억 원, YOY로 한 2% 성장했는데 QOQ로 거의 30%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나 콘텐츠 제작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상보다 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느리게 턴할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빨리 턴어라운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QOQ로는 좀 감소를 다소 했지만 여전히 코어 유저들, 견고한 이 코어 유저들의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구나라는 어떤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뭐 앞다퉈서 사실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줄지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광고 매출인데요. 네. 1분기 대비해서 QOQ로 74%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보려면 YOY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QOQ. 좀 더 민감하게 네. 보려면 QOQ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QOQ로 74%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해당 플랫폼의 유저의 그 소비 성향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는 동사의 주가의 하방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컨텐츠와 인플루언서, 네. 그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문화가 이제는 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확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산이 되고 견고해지면서 팬덤 플랫폼으로서의 좀 이런 경기와 좀 무관할 수 있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실적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그 자금 집행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효율성 광고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컨텐츠형 광고 쪽으로 어떤 주목이 될 거기 때문에 동사 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실적이 이제 상향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네. 팬덤을 자극해서, 팬심을 자극해서 충성도 높은 자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에 집중이 된다면 아프리카 TV에서 충분히 앞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적절한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차트로만 본다면 당연히 조금 접근하기 쉬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차트로 보시는 것보다 사실 밸류는 더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제가 제일기획을 주가를 네. 가져왔는데, 제일기획의 배당 수익률을 주가로 보면 이게 이제 주가가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 높아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가 배당 수익률이 제일기획이 7%였거든요. 그 정도 왔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고 업황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섹터로의 쏠림이 있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더 빠진 섹터도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좀 광고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지금 아프리카 TV의 경우도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 분기 오케이. 근데 나머지 하반기 어떻게 될 거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니까. 근데 일단 하반기는 광고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일단 그 이연됐던 광고 게임 쪽 광고의 집행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Q 같은 경우는 컨텐츠형 광고 같은 경우 성장이 꽤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3분기부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업체인 CTTD랑 이게 이제 연결 쪽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가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11월에는 게임 쪽으로는 큰 행사죠. 지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4분기는 원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그 상저하고의 실적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하반기에 좀 유망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사실 가격 접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21년 연말에 뭐 24만 원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가격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목표가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라인 1차적으로는 10만 원 잡아주셨는데 저희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앞선 종목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한국형 코파일럿을 꿈꾼다.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였다가 쫙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돌아오는데 디데이 8월 26? 8월 26일 맞을까요? 네. 8월 26일에 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바 X를 24일 아닐까요? 네. 제가 26일이라고 적었나요? 죄송합니다. 24일입니다. 8월 24일이고요. 8월 24일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지금 일단 여러 기업들과 AI 파트너십 맺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챗 GPT 거기만 보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네이버는 일단 주가가 워낙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협력하는 기업들 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네이버 쪽에서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해서 소카라든지 한국형 컴퓨터와 서비스 런칭 추진 중에 있고요. 벌써 사실은 시장이 지금 이제 좀 빠져서 그렇지 7월 말부터는 이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꽤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3거래일 동안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젠 같은 경우는 20%, 한국컴퓨터 13%, 그다음에 이 무거운 네이버 주가도 지금 13%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소 최근에 2일간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이들의 주가 보면은 결국엔 지금 이 모멘텀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24일이 다가오면서 모멘텀은 점점 시장이 관심과 함께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 밑에 단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걸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한컴 오피스에 이 하이퍼 클로바 X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이 출시 시기가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파일럿 한국의 코파일럿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기회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때는 이제 MS의 주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이 AI를 탑재해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밸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만약에 요거를 출시했을 경우 가장 또 먼저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한국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공공기관이나 그 교육기관 쪽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이제 그 정책 이제 요 기능이 너무 괜찮다고 한다면 유료로도 아마 좀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MS 코파일럿이 돈이 된다라는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잡히잖아요. 기업들이 얼마에 팔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쪽으로 좀 접목을 시켜본다면 역시나 지금 관심 없을 때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일단 주가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까 당연히 경영진은 조금 책임을 주주가치 재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컴 AI 웹 에디터를 물적 분할해서요.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투자도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사주 5.6%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자신들의 회사의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지 누르려고 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를 했다는 거는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띄우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지금 밸류가 거의 저평가인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다는 것은 회사가 좀 주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뭐 주가에는 저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웹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뭐 글로벌에서 지금 좀 확장성 있게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00억 원 정도를 소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소각 예정일은 이미 뭐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뭔가 이제 주가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뭔가 시그널이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일단 저는 밸류. 저는 사실은 스토리로만 주식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네. 스토리만 있었다면 제가 이 주식을 안 갖고 왔을 텐데 밸류가 역사적 이것도 밸류 하단부예요. 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쏠림의 피해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레벨이 싸고 그 다음에 긍정적 모멘텀인데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게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뭐 1차로는 15,000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의 가격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말씀 주신 스토리와 이 밸류 평가 모두 다 좀 메리트 있게 다가오니까요. 한 번 더 내용 복귀하시면서 전략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